팔레스타인 무장전파 하마스와의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마라톤이 열렸습니다. 교주 이만희의 건강 이상설이 도는 이단 신천지가 창립 40주년 행사를 이례적으로 축소해 진행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진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선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굿윌 스토어를 취재했습니다. 국가보훈부 강정혜 장관이 한국교회 총연합을 방문해 한국교회 국가유공자 지원 활동에 대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가정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이 1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중에 무려 4만 명이 참여하는 예루살렘 국제 마라톤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70개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달렸다고 하는데요. 성경의 역사를 체험하는 마라톤 현장을 굿TV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혜인 기자입니다. 힘찬 음악에 맞춰 상기된 표정으로 달려나갑니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 가자지구로부터 75km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제13회 국제 예루살렘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새벽 6시에 시작된 마라톤은 42.2km 풀코스와 10km, 5km 등 6개 종목으로 70개국 이상에서 온 1,800명의 주자를 포함해 군인과 보안 및 구조대원 등 총 4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예루살렘 마라톤은 구시가지 통곡의 벽과 시온산, 다윗의 탑 등 성경 속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קודם כל זה מאוד מאוד יפה המסלול. יש הרבה דברים יפים. ואני אוהב את העיר אז אני גר בה, אז אני אוהב לרוץ בה. Thank you, you come to Israel. מתרגשים, זה מאוד משמח שאנחנו יכולים בשביל העם שלנו לרוץ, והלוואי וכל החטופים יחזרו, ולא תהיה מלחמה ושקט בעולם. 마라톤 참가자들의 열기는 뜨거웠지만 전쟁의 상처는 덮을 수 없었습니다. 굿TV 취재진은 마라톤 주자들과 함께 뛰면서 참여 이유를 물었습니다. הגענו מדרום קוריאה, מערוץ טלוויזיה, אני רואה את מה שכתובה. חשוב להסביר למה רצת. למה אני רצה איתו? כי א', כי היא לא יכולה לרוץ. זה דבר ראשון. וגם כשאנחנו ממשיכים בחיים, נזכור שהם איתנו כל הזמן. אנחנו עובדים על להחזיר אותנו. 손과 다리에 부상을 입어 뛰지 못하는 참가자도 보였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하자 전쟁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털어놓습니다. אני אבקש גם להזכיר שיש לנו עדיין 134 אנשים שנחטפו באותו יום. אנחנו מאוד מאוד מקווים שהם יחזרו כמה שיותר מהר.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참여하는 마라톤 코스에서도 평화의 염원은 이어졌습니다. בשבילנו זה משמעות שגורם לילדים לשמוח ולהיות ביחד, לשמוח שיש משהו שמגיע ולהתרגש, גם להיות ביחד עם כולם, עם כל העם, עם ישראל, במיוחד בתקופה הזאת. זה ביחד, זה פשוט להרגיש תחושה של כיף בחוץ, מחוץ לבית. 마라톤 주자들은 성경의 땅을 달리며 얻는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인질 석방 등 기도 제목을 전했습니다. מרתון ירושלים הוא אחד המרתונים היפים בעולם לדעתי. הוא עובר בכל כך הרבה מקומות יפים בירושלים, כל כך הרבה תרבויות, כל כך הרבה אזורים יפים. ירושלים מהממת, הכל קשה כי זה עליות וירידות, אבל זה פרייסלס לסיים את זה ולראות את זה. מטורף, אנרגיות בגוף. מרגישים את הרוח, היה מזג אוויר מדהים, ואנחנו מקווים שזה יאסוף אנרגיות רק טובות למלחמה. 굿TV 취재진과 함께 마라톤에 참여한 히브리 대학의 학생은 힘든 시기에 같이 뛰니 기도하는 마음이 절로 생겼다라고 소감을 말합니다. 영광의 완주 메달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인질들이 이제 돌아오고 또 전쟁 중인 군인들도 이렇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같이 뛰었습니다. 제13회 예루살렘 마라톤은 굿TV 특별 취재팀이 직접 방문해 촬영했습니다. 앞으로 보도를 통해 이스라엘 현지 상황을 생생히 전해드리고 성서의 땅 이스라엘을 가다 특별 다큐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이단의 뜻은 끝이 다른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시작했지만 끝에 가선 나는 신이다로 주장하는 것을 기독교 정통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지정해 주의를 요합니다. 최근 이단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건강 이상설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천지가 창립 40주년이라며 가평에서 행사를 열었지만 몇만 명씩 모이던 과거와 달리 어찌된 일인지 막상 모인 인원은 수천 명에 불과합니다. 현장을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단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가 가평 평화의 궁전 계단을 느린 속도로 오릅니다. 교도들을 태운 버스가 이내 사라지고 안내자들의 경비 태세가 진지합니다. 여기 안내해 왔어요. 이단 신천지가 창립 40주년 행사를 열었지만 과거 몇만 명씩 모이던 것을 자랑하던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모인 인원은 어림잡아 수천 명에 불과해 보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에 따르면 행사 장소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으로 잡아 협소한 장소를 핑계 삼았지만 사실상 건강 이상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90세가 넘은 교주 이만희는 최근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영상으로 퍼지며 건강 이상설이 돌았습니다. 이제 왕들은 왕 하나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또 이제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누가 안내해야 되나? 이단 전문가들은 육체가 영생한다는 이단 신천지의 교리상 교주 이만희 사후에는 그들의 교리가 명백하게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 공백 사태가 올 것이라 예측합니다. 그리고 이만희 교주도 최대한 등단하는 시간을 축소했을 거고 지금은 이제 공백이 된 상태에 없어요. 누구 포스트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영상을 지금 부지런히 찍겠죠. 이렇게 당일날 14일날 한 것도 이례적이죠. 이날 행사장 주위에선 가평 군민의 불평불만도 컸습니다. 사유지가 아니고 임대를 하루 빌렸겠지. 이렇게 주차를 하고 제일 시원하지. 네? 아니 주차를 저기 할 데가 없는데. 이 동네 하이비 종교 원산지예요. 그 내내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그렇게 뭐 하는데도 이렇게 신도들이 그거를 못 깨닫까. 작은 마을에 이례적으로 대형 버스 여러 대가 나타나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교통관리 때문에 온 거지 이 안에 내막은 저희도 알지를 못해요. 그걸 방치시킬 수가 없잖아요. 보행자 사고 위험도 있고 차량 추돌 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최근 나는 신이다 방송 이후 무너진 이단 JMS처럼 이단 신천지가 교주 이만희 사후에 후계자를 세우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진출을 위해 선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미랄복지재단의 굿일스토어인데요. 실제 매장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지역 매장을 취재했습니다. 호남 전북본부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양한 물품이 전시된 잡화 판매대에서 고객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습니다. 층별로 의류와 생필품들이 전시된 이곳은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굿일스토어로 일반적인 종합생활용품 판매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의류와 비의류를 합친다면 한 10,000종류 정도는 저희는 식품이 없다라고 치면 실제로는 가짓수는 그 정도. 1902년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미국에서 시작된 굿일스토어의 선한 영향력은 1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국적으로 18개 매장과 47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며 이 중 장애를 가진 직원은 300여 명에 달합니다. 저는 여기를 2년 반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을 하니까 조금 기분도 좋고 장애인들, 선생님들도 좋고 일을 하면서 좋은 점이 많아서 좋습니다. 미랄재단은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바꾸고 싶다며 장애인들에게 자선이 아닌 기회를 일한 마음으로 2011년도부터 이 사역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장애인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일자리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지 않으면 장애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구나. 이 밖에도 한 본부장은 2035년까지 전국 100개 매장과 1,300명의 장애인 고용을 목표로 선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비전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승균입니다. 국가보훈부 강정혜 장관이 한국교회 총연합을 방문해 한국교회 국가유공자 지원 활동에 감사를 표하고 보훈 문화사업 확장에 기독교계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강 장관은 14일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을 만나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보훈 가족들을 돕고 섬겨주심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은 선배들의 나라 사랑이 우리나라를 발전시켰고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었다고 화답했습니다. 장 대표회장은 이어 지금도 한국교회는 6.25를 기념하며 초교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며 과거를 상기하고 자녀들에게 애국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훈부는 이날 지역교회와 함께 고령 보훈가족을 위문하고 나눔 사업을 확대하는 등 향후 사업 방향을 한교총과 논의했습니다. 또 기독교계와 연계해 보훈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훈가족 초청 행사와 같은 문화 사업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이 10명 중 2명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13일 발표한 개신교인의 신앙 계승 실태에 따르면 가정 내 신앙 계승을 위한 활동을 하는 비율이 44%로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가족 기도, 성경과 큐티 나눔은 각각 41%, 23%였으며 가정 예배를 드리는 비율은 20%에 그쳤습니다. 신앙 수준을 4단계로 나눈 설문에 따르면 학창시절 가정 예배를 경험한 기독교인의 신앙 수준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대연은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교회는 부모 세대인 3040 세대의 신앙이 잘 정립될 수 있도록 신앙 계승을 이루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전국 장로 부부를 위한 원데이 말씀 축제인 행복한 장로 축복의 통로 세미나를 내달 11일 대전 세로남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교단 소속 장로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총신대학교 총장 박성규 목사와 하이패밀리 대표 송기련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합동총회 측은 장로들의 가정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다며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나온 신간을 소개합니다. 크리스천의 일상에도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한 신앙인의 고민과 평범한 일상에서 찾는 소박하지만 특별한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소개합니다. 김혜인 기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주날개 선교회 대표 김성곤 목사의 신간 주님과 함께 걸으면입니다. 책은 주님과 함께 보고 들으며 먹고 마시며 함께 걸으면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2살에 하느님을 뜨겁게 만난 저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새로워지고 풍성해졌는지를 요한복음 해설을 통해 풀어나갑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사역과 대화를 일상과 연결한 주님과 함께 걸으며 어렵게만 느껴지는 성경 구절이 쉽게 이해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 소박하지만 특별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담은 신간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가 나왔습니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 가난한 농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저자 택리즈는 대기업을 거쳐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출간한 작가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인정받으며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지만 바쁜 일상을 지내다 보면 가슴 한편에 그리움으로 자리 잡은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7, 80년대 초중고 시절에 대해 채팅방에서 친구들과 나누던 이야기 1000회가 쌓여 한 권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평상에 누워 바라보던 밤하늘의 별, 비 오는 날 처마 밑에 서서 바라보던 빗방울, 친구들과 이유 없이 웃으며 달리던 하굣길까지 이 책과 함께 과거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2,000명으로 증원한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을 각 의대에서 배정하는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15일 밝혔습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개혁 방침에 따라 기본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거점 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이른바 빅5 병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할 계획으로 분만 분야는 올해부터 이미 지역 수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 사이 학생 수는 7만 명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1조 이상 증가한 겁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 약 3,000개교 학생 약 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의대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능 초고난이도 문항을 뜻하는 킬러 문항 배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능 출제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비는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한국은행은 14일 물가 안정을 확신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충분한 기간 동안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지나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근원 물가가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는 등 우리 경제가 물가 안정기로 재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둘러 통화 완화 쪽으로 돌아설 경우 물가 안정기로 진입하지 못하고 부채 증가 등의 위험만 자초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25세에서 39세 캥거루족 10명 중 7명은 결혼 전까지 독립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포커스 미디어 코리아가 아파트 입주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한 캥거루 리포트에서 14일 밝혔습니다. 1년 후 독립계획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24%, 1년 내 독립계획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4%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독립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4% 차지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딱히 독립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님과 사는 것이 편하다가 가장 많았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출국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의 반대 의견에도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해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한 비판이 거셉니다. 이 전 장관의 출국으로 최상병 사건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출금 해제 관련 고발 사건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수사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출국 금지를 해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 협상이 일정보다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미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주한미군 비용 분담과 관련한 한미 간 대화에서 얼마나 빨리 협상을 타결할지 말할 수 없지만 크게 장애물이 보이지 않는다며 꼭 11월을 고정된 기한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양국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대표를 지난 5일 각각 임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거세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양국 정부 모두 협상 시기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가까운 허베이성의 한 상가 건물에서 13일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나 2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관영 중국 중앙TV 등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7시 55분께 상가 건물 1층의 한 식당에서 일어났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폭발 직후 건물을 뒤덮은 화염은 순식간에 먼지 구름으로 변했고 불길은 주변을 지나던 차량에도 옮겨 붙었습니다. 사고 직후 상가 건물들은 유리창이 다 깨지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폭발 충격은 컸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의 식당에서 가스가 폭발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현지 시간 13일 변화한 안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매체에 따르면 메테 프리데렉센 덴마크 총리는 국방정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제질서가 도전받는 상황에서 전쟁과 파괴가 아니라 전쟁을 피하기 위해 재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덴마크 여성들은 자원하면 군 복무를 할 수 있고 전체 병력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징병제 도입과 함께 복무 기간도 남녀 모두 11개월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는 지난해 국내 총생산 1.4%가량을 국방비로 사용했으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목표치인 2%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8조 원 정도의 국방비를 증액할 계획입니다. 자신을 성소수자로 인식하는 미국인의 비율이 10년 전 대비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고 미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밝혔습니다. 갤럽이 지난해 18세 이상 미국인 12,000명을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하나 이상의 성소수자 그룹에 속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성소수자로 응답한 비율은 2012년 첫 조사 때 3.5%와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성소수자 그룹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양성애자라고 답한 비율은 4.4%로 가장 높았고 게이 1.4%, 레즈비언 1.2%, 트랜스젠더 0.9% 순이었습니다. 특히 세대별로 보면 18세에서 26세인 Z세대는 5명 중 1명꼴로 자신이 성소수자라고 밝혔습니다. 갤럽은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 성인 중 성소수자 정체성을 지닌 비율이 향후 30년 이내 10%를 넘어설 것이라고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내일도 날은 따뜻한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가 기승입니다. 내일 낮 동안에 추가적으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중부와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강릉 2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9도, 부산 18도, 대구 20도, 제주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서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대회 장소는 전쟁 지역에서 불과 75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티비 특별취재팀이 직접 물어본 결과 전 세계 70개국에서 모인 마라톤 주자들의 간절한 바람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화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